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동진이라고 하고요. 내년에 있을 법원직 시험에 대비하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조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법원직 시험의 특징부터 반드시 알고 봐야 됩니다. 특징을 알아야지 어떻게 공부할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는요, 과목별로 봤을 때, 민법, 민소 이렇게 쪼개서 봤을 때의 난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평이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이한 수준인데, 그럼 쉬우니까 뭐 붙기 쉽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진짜 많습니다. 총 이제 8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8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 시험 중에서는요, 가장 양이 많은 시험입니다. 그럼 이 법원직 시험은 양이 많다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빠르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학원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가 양으로 승부하는 학원이나 교재 같은 경우는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라. 자, 일단 먼저 교재의 양이 많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그 교재를 쓰는 강사가 그 과목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부족하다. 달리 얘기하면 정성이 이제 부족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양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책을 쓸 때 다 넣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판결 공부를 보고 마우스 가지고 쭉 드래그 해가지고 갖다 붙여 쓰기 하면 되거든요. 그럼 어려운 게 뭐냐면 판례를 다 분석을 해서 요 최신 판례가 원래 있던 판례하고 같은 건 아닌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하고, 이게 법원지 시험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판례인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엄격하게 선별해가지고 반영하면 양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따라서 시간도 별로 없고 하는 게 많으니까, 또 연구할 때 정성 등도 좀 부족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다 놓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2번은 제가 여러분들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그 국사 여러분들 설믹석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께서 이제 유튜브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하셨던 말씀이 제가 참 동의했던 게 뭐냐면, 교재의 양을 말리 가능하는 거는 강사가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자기의 보험용으로서 넣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원지 시험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76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0점 받을 필요도 없는 시험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1% 혹은 많아봐야 한 3% 밖에 안 되는데 책에 넣는 이유는, 혹시 거기 넣지 않는데 나오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내용과, 또는 여기 있었던 내용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책에 없는데 여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책에 이 내용이 다 있다고 해서 강의 시간에 다 설명한다? 아니에요. 넘어가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구분하세요. 아무리 책에 있지만 머릿속에 없는 내용 같은 경우는요, 시험 나갔을 때 무용,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내용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기초해가지고 양이 많은 교재를 선택했을 경우는요, 다음과 같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1번입니다. 양이 많으면요, 순환 내에 진도를 마무리를 못해요. 순환 내의 진도를 마무리를 못합니다. 자, 가령 처음부터 여러분들 우리는 1순환 때는 여기까지 공부할 거고 2순환 가서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분명히 얘기할 때는요, 이번 순환 내에 전부 다 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1순환 때 가령 지도 나가다 보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다 못 끝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요, 양이 진짜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민법 총칙을 배우고 물권법 배우고 뭐 채권법 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총 물권법을 1순환 때 하고 2순환 가가지고 채권법 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이른바 순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없어지죠. 순환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계속적으로 반복을 도모해가지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동일한 한 권의 교재에 대해서 반복시킬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1, 2순환 두 개 합해가지고 민총 물권, 채권법 이렇게 공부해 버리면요. 총 한 번밖에 본 게 안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요. 더 나아가서 날림 강의로 이어지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날림 강의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그 강의 목록, 동영상 강의 목록 같은 거 보게 되면 강의가 이루어지는 초반에는 그 진도 나간 페이지를 보면 하루에 뭐 20페이지에서 한 25페이지 정도 진도가 나갔을 거예요. 근데 쭉 밑에 보시면 강의 후반부에 보세요. 후반부에 보시면 희한합니다. 갑자기 강의 하루 나갔던 기본서 진도 분량이 막 80페이지에서 100페이지씩 진도 나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날림 강의예요. 이게 날림 강의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뒤에 가니까 시간 없으니까 수업 시간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분명히 앞에서 안 했거든요. 앞에서 했다고 넘어가고 다 그냥 넘어가는 날린 강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 날린 강의는 정말 수험생분들 인생을 진짜 망치는 그런 강의예요. 양이 많으면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이런 강의 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의 시험은 이제 사실상 좀 힘들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양이 많으니까 보강을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보강을 하게 되면요. 주말도 학원 나와야 되고 밤 10시까지도 수업 듣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강의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강의 들으면서 밑줄 긋고 내용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에 혼자서 책을 보시면서 자기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보강을 해버리고 여러분들 법원지처럼 8과목 아니겠습니까? 8과목 중에 4과목 정도가 보강을 해버리면요. 정말로 밤 10시까지 수업 듣고 일요일 또 나와서 수업 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고요. 더 문제가 체력이 감당을 못해요. 못해요. 왜? 수험생 여러분들 기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푹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요일 또 이번 주 일요일 날 무슨 과목 보강 있으니까 학원 나오세요. 특히 실강생분들. 그 학원 나와서 수업 들어버리면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 때 눈은 뜨고 있긴 해요. 근데 정신이 몽롱하다 보니까 거의 좀비 같은 상태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서 페이스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법원직 시험은요, 특정 과목을 잘해서 붙는 시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8과목을 골고루 공부해가지고 붙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특정 과목이 특히 법 과목 중에서는 민법이요. 민법이 제가 뭐 민법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양이 진짜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특정 과목 양이 너무 많아 버리면요. 밸런스 붕괴, 밸런스가 깨져요. 그렇죠. 깨집니다. 그래 가지고요. 1년 내내 민법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 민법 점수가 나오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나머지 7과목 점수가 저조하면 시험 떨어지는 건데. 해서 처음부터 양으로 승부하는 학원이나 교재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피하시면 되겠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다른 학원 제가 뭐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 솔직히 뭐 경쟁하는 것도 아니니까 급이 다르니까. 저도 여러분들 만약에 제 민법 교재나 제 강의 양이 많다면요. 저 말고 다른 민법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학원을 고를 때 그냥 여러분들 광고 대충 보고 절대 고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탭 같은 거 살 때도 진짜 제일 처음에 애플로 갈까? 갤럭시로 갈까? 삼성으로 갈까? 그 다음에 내가 애플로 갔을 때 내가 이걸로 인강 듣고 노트 필기까지도 할 거니까 좀 좋은 걸로 살까?
아니면 그냥 뭐 오락기로 쓸 거니까 뭐 애플 중에 아이패드 미니로 살까? 이렇게 여러분들 각종 자세하게 알아보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학원의 선택을 할 때에 그냥 뭐 대충 그 광고 같은 거 보고 덥석 선택을 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고를 때는요, 1년 전체 커리큘럼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요, 너무 빈번하게 매년 보면 커리큘럼을 매년 아주 큰 폭으로 변경하는 학원들도 있거든요. 이런 학원은 대체적으로 확률상 봤을 때 100%는 아닌데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냐? 가령 2024년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했고 좋았다면 그 다음 해에 조금은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대폭으로 바꾸는 거는 그 다음에 2025년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커리를 짤 때에 대폭으로 큰 변화를 매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있었던 이 커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좋았으면 그렇게 크게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작년 커리에 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요. 솔직히 커리큘럼에 대해서 강사가 책임을 지고 정확하게 애들 니즈를 분석해가지고 짜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되게 좀 즉흥적으로 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짜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또 그 다음에는 바꿔볼까 하다가 계속 바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바꾸기 전의 커리에 의해서 공부해가지고 피해 본 사람들은 인생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해서 검증된 커리가 있는 학원을 꼭 선택을 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교재의 종류가 너무 많은 학원 또 피해세요. 아주 위험합니다. 피하라. 왜 그러냐? 특히 이걸 여러분들 초시생분들,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명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 8월 초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합시다. 일요일도 쉬지 않고 오로지 계속 공부를 했다 하여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잡아도 내년 시험일까지 330일 남았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공부할 게 총 8과목이에요. 나누기 8을 해보세요. 그럼 대충 여러분들 한 40일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한 과목당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40일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40일 동안에 민법 공부하는데 민법 기본서, 조문집, 요약서,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가 너무 다양하면 한 권의 책에 평균 10일밖에 투자를 못 하거든요.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해서 법학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한 교재를 계속 똑같은 책을 계속 돌려가지고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매번 이렇게 교재를 바꿔버리면 특히 순환별로 1순환 한 때는 이거, 2순환은 이거 이렇게 계속 바꿔버리면요. 새로운 수강생들은 모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정신이 없어요. 1순환 때도 A라고 하는 교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또 2순환 때에는 B라고 하는 책을 사오세요. 그걸로 강의할게요. 라고 하는 학원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새로운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1순환 때 사용했던 교재를 가지고 2순환을 진행해버리면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새로운 분들 입장에서는 이 학원은 이미 2순환 때 하는 교재 가지고 1순환 때 이미 강의를 했으니까 내가 가면 좀 따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대신에 저 학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교재로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상태니까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강생을 자꾸 모으기 위한 차원에서 매 순환마다 책을 계속 갈아엎는 거예요. 그거는 특히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법원직 수험생분들이 1년 만에 시험 못 붙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요 2번에 있다고 봐요. 해서 올해 제가 지금 현재 우리 동행팀 면접반 하고 있거든요. 이제 모의 면접 끝나고 실전 가는데 당연히 올해도 저희가 제일 사람이 많고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1년차 분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올해 면접반 같은 경우는. 근데 그분들을 제가 쫙 봤을 때의 그런 같은 점이 뭐냐면 점수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인데 자, 그 친구들 제가 특징을 제가 또 뒤에 준비했으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아무튼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너무 많은 교재를 요구하고 있는 학원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법원직 공부를 할 때 꼭 여러분들께서 명심했으면 하는 내용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1번인데요.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버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한데 특히 초시생분들 이번에 처음 이제 법원직 시험 나 공부해야지 1년 만에 합격을 꼭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조급증을 반드시 버리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 양이 많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게 여러분들 시간의 흐름이거든요. 이게 시간의 흐름이고 요게 이제 점수라고 했을 때에 진짜 여러분들 미쳐버리는 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점수가 오르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한 방에 올라요. 이때가 변곡점이거든요. 포텐 터지는 날짜. 그렇죠. 이 변곡점이 올 때까지 참는 사람이 결국은 시험 붙는 거거든요. 선생님 이거 언제 옵니까? 라고 하시는데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 좀 초시생일 때 좀 빨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6월 달에 시험이 있거든요. 한 3월 달 무렵 정도에 뻥 터지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은 5월 중순 무렵에 뻥 터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까지,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절대 여러분들 모고 점수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 모고 점수가 안 중요한데 모의고사 왜 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모의고사 보는 이유는 점수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취약한 부분, 내가 보완이 필요한 취약한 부분이 어느 과목이고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가지고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지. 점수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따라서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모고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학원 통계를 보면요. 솔직히 모고 점수는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 잘 나옵니다. 그 말 있고 만약에 모고 점수가 중요하다면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 다 시험 붙어야죠. 근데 막상 시험 발표 나고 면접반 가보면 아니에요. 반 이상이 1년 차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 이 점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이걸 잘 봐가지고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해가지고 누가 잘 보완하면서 꾸준히 공부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해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법원직 시험을 한번 준비를 해볼까 말까라고 하는 갈등을 하고 있는 분 중에 나는 조금 성격이 급해가지고 진득하게 참지는 못하는 성격이고 내가 그 성격도 바꿀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법원직 시험 준비하지 마시고요. 조금 과목이 적은 공무원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하세요.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는요, 이게 할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성격을 가졌던 분들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시험 붙는 게 쉽진 않습니다. 하고 제가 한번 지도를 해보니까 보통 한 12월 정도 됐을 때 그런 성격인 분들 중에 반 정도는 포기를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4개월 넘게 법원직 공부한 것도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그런 시간을 낭비한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을성을 가지고 버틸 자신이 없는 분들께서는요, 처음부터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까지 제가 진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공부를 하세요.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공부하시고요. 이것도 특히 1년차 초시생분들이 꿈꾸는 거, 나 필기시험 1년 만에 합격하겠어 라고 이제 꿈꾸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진짜 명심을 하세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제가 정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얼레고 달래고 제가 진짜 부탁도 해보고 제가 다 하지만서도 결국 그 성격을 이제 못 이기시는 분들 계신데 어떤 거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빨리 안 되는 거죠.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게 아니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공부는 뭐냐? 예.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뭔지 알 수 있냐? 여러분들이 비싼 돈 내시고 학원에 온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 많고 많은 민법, 형법, 헌법, 민소, 형서, 국소, 영어, 국어 이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어느 부분이 중점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나오고 어디까지 공부하면 시험에 붙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기출 문제를 가지고 분석해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 전문가인 강사들에게 돈을 주고 그걸 배우러 오는 거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에 초집중을 하고 강의 시간 때 강조했던 것들을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정말 적지 않은 분들이 강의 시간 때 강의했던 내용이 아니라 본인의 필이 꼽히는 부분이 있지요. 충분히 강의 시간 때 강사가 했던 설명은 이해가 됐어요. 근데 뭔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그거를 네이버 가서 검색을 해보고 수험생분들끼리 있는 곳에 가서 서로 막 토론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부질없는 시간을 보내면 절대로 1년 만에 시험 붙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A라고 하는 학생도 초시생이고 B도 초시생이거든요. A라고 하는 학생분은요, 이걸 명심을 했어요. 나는 민법 자체를 잘하기 위해서 민법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나는 시험에 붙기 위해서 민법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김동진이 강의 시간 때 하는 거나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A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합격할 때 필요한 공부를 하시는 분이고 B라고 하시는 분은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가 되지 아니하오니 다 이해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구글 켜놓고 막 검색하면서 막 강의 시간 때 하지 않았던 내용까지 전부 다 검색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었을 때에 300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A하고 B의 인생이 바뀝니다. 요 A라고 하시는 분은요,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 나올 것만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와요. 높게 나와요. 상 높게 나온다. 근데 이 B라고 하시는 분은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걸 이제 이 B라고 하시는 분이 시험이 임박해가지고는 정신이 돌아와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시면서 내가 남아있는 2달 동안은 내 고집은 버리고 시험에서 나올 것만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책을 펼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본인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책에 있는 밑줄을 봤을 때 그 밑줄이 김동진이 수업 시간에 그어준 밑줄인지 아니면 자기가 구글에 검색해서 보고 그 밑줄인지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하시거든요. 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미 늦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요. 그러니까 시험 치게 되면 점수가 좋게 나올 리가 없죠. 그럼 결국 A는 이제 합격해가지고 면접반에 와가지고 면접 준비하고 있고 또 B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내가 1년 더 할까 말까 한다면 어떤 책과 어떤 학원을 갈까 그런 고민을 한 번 더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따라서 지금은 시대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붙는 게 갑이거든요.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마시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공부를 하시라
라고 하는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공부를 시작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체력이 정말 중요한데요. 법원직 시험의 공식적인 과목은 총 8과목이에요. 공식적인 과목은 총 8과목. 그렇죠? 근데 저는 한 과목 더 있다고 봐요. 바로 체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총 9과목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자, 체력이 매우 중요한데 왜 그러냐?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는요. 마무리 단계에서, 마무리라고 하면 시험 한 60일 정도 남았을 때, 60일 정도 남았을 때부터 누가 그때부터 더 많이 반복해서 책을 봐가지고 누가 더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그 단기 기억에 기초해가지고 누가 더 많이 문제를 맞추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마무리 단계에서 많이 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체력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체력이 안 되면요. 마지막에 몰아서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 체력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함부로 낭비를 하시는 게, 자, 또 한번 그래프. 요게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5순환 그리고 시험이거든요. 시험 당일이고 요게 여러분들 체력이라고 했을 때 제가 1, 2, 3순환 때까지는 강의할 때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힘 빼지 마세요. 지금부터 벌써 복습을 완벽하게 하려고 밤새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께서 밤을 샌다 하여도 완벽하게 복습 못합니다. 그냥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거 뭐냐면 법원직 공부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가 처음에는 의지가 불타올라 가지고요. 굳이 수업 시간 때 할 필요 없다고 했던 것도 다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급속도로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정작 중요한 거는 이때 오순환 들어가지고 60일 남았을 때부터가 정작 중요한데요. 이제 이 시기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정신이 몽롱하죠. 요 시기에 들어가면 정신이 몽롱해져요. 그래가지고 경쟁자 분들은 이때부터 죽을 힘으로 약도 먹고 해가지고 막 돌리는데 자기는 아침에 와가지고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그냥 뭐 책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 단계에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이라고 하여도 마지막 60일 동안에 한 번 더 이를 악물고 죽을 힘으로 달리지 못하면요. 법원직 시험은 안 돼요. 특히 모의고사 점수가 좋았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항상 좋았는 점수가 왜 실제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좋을까요? 이런 경우예요. 그 이전 단계에서 별 의미 없는 모고 점수 등수를 올리기 위해서 바짝바짝 공부해가지고 모고 치면 6등, 7등, 뭐 1등 이렇게 해요. 그거 좋아할 거 전혀 없거든요. 근데 본인은 되게 좋아해요. 반면에 냉정하고 스마트한 친구들 중에는 김동진이 얘기했으니까 나는 뭐 모고 등수 의미 없네. 지금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난 후반기에 힘을 몰겠어 해가지고 그냥 슬슬슬 쭉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후자가 이기는 거예요. 해서 모고 등수가 좋은데 올해 또 시험이 안 된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공부를 할 때 끝으로 갈수록 더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1, 2, 3순환 수업을 들으실 때 특히 1, 2순환까지 수업을 들으실 때 절대 여러분들 오버페이스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없고 그냥 우리가 이제 가이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시간 내에 복습을 하시고 빨리 복습이 끝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운동을 하세요. 운동. 또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헬스장 여러분들 끊고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최소한 일주일에 3회 정도 동네 여러분들 30분씩만 꾸준히 걷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체력을 키핑을 해두세요. 했다가 나중에 사순환 갔을 때 경쟁자들이 좀비가 돼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본인 한번 눈에 힘 빡 주고 한번 달려보세요. 그러면 법원직 시험은 진짜 오히려
무난하게 붙을 수 있는 시험이 돼버립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법원지 동행티 한번 커리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 건데요. 크게 1, 2, 3, 4, 5순환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자, 먼저 1순환부터 보시면요. 1순환이 원래 작년에는 총 2달 코스였어요. 2달 동안 했는데 제가 많은 고민 끝에 줄였습니다. 해서 1달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 1순환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크게 언급 못하는 이유가 과목별로 여러분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 동행팀 선생님께서 별도의 영상 등을 통해 가지고요. 1순환 때 이 과목, 내가 맡은 이 과목은 이러이러한 이유에 기초해 가지고 이렇게 짧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OT를 다 해주실 거니까 그 OT 영상에 대해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1순환 같은 경우는 체계를 세우는데 저 민법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추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서도 동행팀 1순환은 쉬운 것만 하더라 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버리시면 됩니다.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요. 민법 공부 좀 하셔도 아시죠? 제가 1순환 때 민법에서 가장 어렵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먼저 1순환 강의에서 진짜 근본부터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해서 민법 총칙이면 대리소멸시효, 물권법이면 담보물권, 채권법이면 변대위 상계 채취권 같이 들으시니까 무섭죠. 가장 어렵고 싫어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1달 동안 빡세게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2순환 갔을 때는요. 하나하나 다 다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1순환과 2순환 때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가 진행되고요. 1순환, 2순환까지만 일단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열심히 따라오시게 되면 요까지만 하시면 법원직 시험에 합격할 때 필요한 지식을 배울 학 전부 다 배웠습니다. 배웠다. 예. 즉 지식적인 건 다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다 배웠다고 끝난 게 아니지요. 그 뒤에 계속 반복을 하고 연습이 필요한데 3순환이 이제 1월 달에 1달 동안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요 위에 글자에 보시면 최종 정리되어 있는데 또 앞에 보니까 선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 원래 최종 정리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마지막에 해버리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시험이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반복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최종 정리해놓고 미리미리 더 많이 반복하시라라고 하는 취지에서 우리 동행팀은 최종 정리를 먼저 3순환에서 먼저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법과목 같은 경우는요, 이른바 시험장 노트라고 해가지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암기사항 돼 있는 거 빼고 안에 있는 본문 내용만 보면 60회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로 한번 빠르게 전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트 이름이 시험장 노트인 이유가 뭐냐면 4순환 때도 보고 5순환 때도 또 보고 혼자 마무리할 때 또 보고 제일 중요한 게 시험 당일날 한 번 더 보고 시험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올해 민법 시험 보신 분들 아무도 부정 못할 거예요. 진짜 많이 나왔죠. 꼴랑 2페이지 내용 속에서. 그러면 시험 당일날 노트를 한 번 더 빠르게 쫙 보고 시험지를 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지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정답되는 지문은 보이거든요. 그럼 그걸 딱 푼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 문제는 틀릴 운명이었어. 근데 시험 당일날 한 번 더 방금 봤기 때문에 방금 봤던 단기 기억에 기초해가지고 두세 문제 더 맞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즉 시험 당일날 빨리 한 번 더 보려면 그 전에 많이 봤을 때 빨리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순환 때 한 번 더 미리 정리를 쫙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순환 가가지고요. 문제풀이로 들어가거든요. 자,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들 W라고 하는 법과목은 W라고 하는 OX 문제집이 있습니다. OX 문제집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세력도 있어요. 동행팀 W는 문제집은 OX 문제집이야. OX 문제만 푸니까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적용이 안 돼.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서도 그 과거 여러분들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팔찌선다였거든요. 사법시험도 최종 마무리는 OX집으로 했어요, 여러분들. 과연 OX집으로 반복을 했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를 풀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본인들이 공부를 안 한 겁니다. 몰라서 못 푼 거지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따라서 WOX만 보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실제로 OX만 봤을 때 문제 풀 때 어색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따라서 동행팀은 사순환 갔을 때 매일매일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요. 맨날 아침에 시험 치고 W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 모의고사를 치면 굳이 책으로 뭐 강의할 필요 없이 그 모의고사 문제집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강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되긴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모의고사 문제지로 정리를 해버리면 나중에 오순환 그리고 최종 정리를 할 때에 혼자서 빨리빨리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사순환 때 시험 치고 W 가지고 OX를 정리를 딱 하고 밑줄 그어 놓으면 오순환 이후에 책을 빨리 돌릴 수 할 수 있기 위해서 연습은 모의고사를 보고 강의 들을 때는 W 가지고 강의를 듣고 책 정리를 야무지게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오순환으로 갑니다. 실전 연습인데요. 노량진에 있는 법원 학원들 중에서 가장 1년 동안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 학원이 우리 동행팀이고요. 제가 듣기로 뭐 모의고사 같은 것도 별개 구입이던데 동행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환, 사순환 여러분들 모의고사 시험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냥 제공해 드리거든요. 특히 오순환 갔을 때는요. 여기 보시면 매주 진행되는 짝조 글자 여러분들 그 팜플렛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나옵니다.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요. 하루 종일 실제 시험과 똑같이 1교시 시험 보고 2교시 시험 보는 패턴으로 매주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연습을 하기 위함이에요. 알겠죠? 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모의고사 채점하고 난 다음에 해설지가 있지 않습니까? 해설지가 있겠죠? 그 해설지를 보고 틀린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이랬을 때 또 해설지에 대고 또 따로 정리를 해버리면 W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정리가 안 돼요. 해서 우리 동행팀의 모의고사의 특장점이 뭐냐면 해설이 있잖아요. 거기 제일 끝에 보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출제할 때 너무 힘든 게 강사 입장에서 그걸 다시 또 타이핑 쳐야 되니까 W 해가지고 가령 79페이지에 35번 지문 이렇게 딱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분들께서는요. 채점하고 난 다음에 해설지를 보고 아 내가 이 내용 틀렸네. 그럼 W 책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요. 표시해놓고 다음번에 볼 때는 내가 틀린 내용이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좀 더 봐주자. 그런 느낌으로 한 번 더 보면 시험장 갔을 때 그 문제는 다시 안 틀리겠죠. 그러면 또 시험을 붙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순환 5, 6월 진행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혼자서 최종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법과목 같은 경우는 W 가지고 계속 정리를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혼자서 정리할 때에 해독을 제가 3회독 이상 할 수 있게끔 제가 매번 가이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1, 2, 3, 4, 5순환 동안에 강의를 들을 때는 혼자 공부하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근데 막상 5순환 끝나고 혼자서 공부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루 종일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죠? 강의가 그리워지고 뭔가 좀 생활 루틴이 깨지는 느낌이 듭니다. 해서
정규가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혼자서 해독하는 기간 동안에도 짧은 특강, 길면 안 되겠죠. 10분, 15분씩 짧은 특강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올해 제 특강 듣고 시험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요 짧은 특강들 내용 속에서 많은 문제가 나왔죠? 그럼 방금 봤던 거니까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짧은 특강 들으면서 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혼자서 한 번 더 보시고 시험장 가서 시험 딱 보시고 문제를 풀게 되면요. 100점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험 붙을 때 필요한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그대로 그냥 쭉쭉쭉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한번 이제 커리에 대해서 마무리할 거고요. 제가 이제 추후에 다시 이제 1순환, 2순환, 3, 4, 5 제가 시작할 때 제가 매번 이번 순환 때 우리 목표는 이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 참조하시면서 8, 9, 10, 12, 12 이렇게 쭉쭉쭉 따라오시게 되면 충분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커리큘럼하고 학원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에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을 하실 때는요. 신중하게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신중한 고민 끝에 선택을 했으면요. 그 선택을 믿고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모두에게 다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다음에 이렇게 팀장으로서 전체 순환 말고요.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놓고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강의할지에 대한 영상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